오늘의 주제는 그래프 그리기와 해석하기입니다. 먼저 상수, 변수, 별량에 대한 개념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의 성격을 수학적으로 조금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탁자 위에 사과의 개수입니다. 2개죠. 두 번째 질문은 15인승 스쿨버스에 탑승 가능한 인원 수를 말하시오입니다. 이번에는 특정한 수 하나를 가지고 대답할 수 없겠죠. 탑승 가능한 인원 수는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죠. 3명 또는 4명이 탈 수도 있죠. 15인승이니까 15명까지는 탈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수를 한꺼번에 나타내고자 할 때는 문자를 사용합니다. x라는 문자를 사용했다면 x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값으로도 변할 수가 있죠. 이런 수를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를 사용해서 나타내게 되는 어떤 양은 별량이라고 합니다. 변하는 양이라는 뜻이죠. 변하는 양을 수로 나타낼 때 변수를 쓰는 거죠. 이런 특정한 수는 상수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항상 일정한 수라는 거죠. 15인승 스쿨버스에 탑승 가능한 인원수를 x라 할 때 x가 될 수 없는 수를 골라라 하면 x는 3이 될 수도 있고 12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20으로 변할 수는 없죠. 변수라 하더라도 어떤 수로든 다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어떤 별량은 그 값이 변하면서 다른 별량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사람이 천천히 걸을 때 1분의 2kcal의 열량을 소모한다고 합니다. 걷는 시간에 따라 칼로리 소모량이 달라진다는 거죠. 걷는 시간도 별량이고 칼로리 소모량도 별량이죠. 한 별량의 변화가 다른 별량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두 별량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별량 사이의 관계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 그려보는 것이 그래프라는 겁니다. 걷는 시간을 변수 x, 칼로리 소모량을 변수 y로 나타내고 x와 y의 순서쌍을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찍어 나타내 보는 거예요. 가로축은 시간의 변화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칼로리 소모량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도록 눈금을 정하고 걷는 시간에 따른 칼로리 소모량의 변화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 보도록 하죠. 0,0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걷는 시간이 0이면 칼로리 소비량도 0이라는 거죠. 걷기 시작하면 칼로리가 소모가 되는데 1분의 2kcal의 열량이 소모가 되죠. 10분이면 20kcal의 열량이 소모가 되겠죠. 10분의 20kcal, 20분의 40kcal, 30분의 60kcal를 소모하겠죠. 시간이라는 별량은 0분에서 10분으로, 10분에서 20분으로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겠죠. 시간은 연속적인 별량이니까 연속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칼로리 소비량의 변화를 나타내보면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진 직선이 됩니다. 이렇게 두 별량 사이의 관계를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찍거나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진 직선이나 또는 곡선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내용을 해석해 보도록 하죠. 먼저 걷는 시간이 늘어나면 칼로리 소비량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0분 동안 20kcal가 소비되었다는 것은 1분의 2kcal가 소비되었다는 것을 뜻하죠. 1,2를 뜻하는 점은 이 정도 위치에 있겠죠. 그래프는 30분 동안의 칼로리 변화량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이 사람은 30분 동안 일정한 속도로 걸었고 총 60kcal를 소비했죠. 만일 이 속도로 꾸준히
1시간 동안을 걸었다면 총 120kcal를 소모했겠죠. 그래프에 담긴 내용을 분석하면 그래프에 나타나 있지 않은 내용도 진단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별량들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상황을 설명하거나 진단 혹은 예측하게 됩니다. 길이가 10cm인 원기둥 모양의 양초에 불을 붙이면 시간이 지나면서 양초의 길이가 줄어들겠죠. 시간도 별량이고 양초의 길이도 별량이죠. 시간이라는 별량의 변화가 양초의 길이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1시간마다 2cm씩 길이가 일정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량 간의 관계를 파악하면 언제 이 초가 다 타버릴지도 예측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별량 간의 관계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프라는 것을 그리죠. 이때 변화를 관찰하여 표를 이용하여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양초의 길이는 줄어들죠. 불을 붙이기 전에는 길이가 10cm였던 양초가 1시간마다 2cm씩 일정하게 길이가 줄어들다가 5시간 만에 다 타버리는 거죠. 표로 정리한 X와 Y의 순서쌍을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찍어 나타내면 시간의 변화에 따른 양초의 길이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죠. 그래프는 0,10에서 시작하여 5,0에서 끝나고 있죠. 불을 붙이기 전에 초의 길이는 10cm였다는 뜻이고 5시간 만에 다 타버렸다는 거죠. 1시간에 2cm가 줄어들고 또 1시간에 2cm가 줄어들었죠. 이렇게 1시간에 2cm씩 일정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놀이공원에 가서 대관람차를 탔습니다. 대관람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때 시간의 변화에 따라 탑승칸의 높이가 달라지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탑승칸의 높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하죠. 가로축이 시간의 변화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높이의 변화를 나타낼 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높이의 변화를 관찰해 보도록 하죠. 가장 낮은 곳에 있던 탑승칸 A의 위치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죠. 이 그래프는 아까의 경우와는 달리 직선이 아닌 곡선의 형태죠. 이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높이의 변화가 일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시간에 따른 높이 변화가 일정하지 않은 이유는 높이가 천천히 변하는 구간도 있고 빨리 변하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탑승칸이 이쪽 구간을 움직일 때는 높이 변화가 크지 않죠. 그런데 이쪽 구간에서 움직일 때는 높이의 변화가 큽니다. 이쪽 구간을 움직일 때도 높이의 변화는 크지 않죠. 그런데 이쪽 구간을 움직일 때는 높이의 변화가 크죠. 대관람차의 탑승칸의 시간에 따른 높이 변화는 이렇게 곡선의 형태를 그리게 되는 거예요. 지면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던 관람차가 지면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은 다시 내려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똑같겠죠. 올라가는 데 10분, 내려오는 데 10분. 한 바퀴 돌고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20분이 걸리는 거죠. 세 바퀴를 도는 데는 60분이 걸리는 거죠. 지면에서 가장 높은 지점은 30m 높이가 되겠죠. 세 바퀴 도는 동안 지면에서 20m 높이에 오른 것은 모두 몇 번일까요? 올라갈 때 한 번, 내려올 때 한 번, 세 바퀴를 도는 동안에는 모두 6번이 되겠죠. 수도 꼭지를 틀면 원기둥 모양의 물통에 물이 차오르겠죠. 수면의 높이가 매분 2cm씩 올라가도록 물을 넣으면서 시간에 따른 높이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하죠. 수도꼭지를 틀기 전에 물의 높이는 0이겠죠. 수도꼭지를 틀고
매분 2cm씩 일정하게 물의 높이가 올라가도록 물을 넣었습니다. 변화량이 일정할 때는 그래프가 직선이 되죠. 높이가 20cm인 물병에 수면이 1분에 2cm씩 높아지도록 물을 넣기 시작하고 22분 후에 수도 꼭지를 잠궜습니다.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물을 넣기 시작하면 일정하게 물의 높이가 높아지다가 물병의 높이까지 꽉 차고 난 다음에는 높이 변화가 없겠죠. 물통의 높이가 이런 경우에는 시간에 따른 높이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해 보죠. 물병의 폭이 넓을 때는 물의 높이가 느리게 증가하다가 물병의 폭이 좁아지면 물의 높이는 빠르게 증가하게 되죠. 빈 물통 3개에 매초 일정한 양의 물을 똑같이 넣을 때 시간과 물의 높이 변화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물통과 그래프를 짝지어 보아라. 폭이 가장 넓은 물통이 시간의 변화에 따른 물의 높이 변화가 가장 느리겠죠. 2번 물통은 디귿과 연결이 되겠죠. 폭이 가장 좁은 물통이 시간에 따른 물의 높이 변화가 가장 빠르겠죠. 따라서 3번 물통이 기역과 연결이 되겠죠.